안녕하세요, 애청자님들. 썰방 스튜디오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사연 편지 하나가 도착하게 되었네요. 그럼 바로 사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부부는 현재 같은 식품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동기로 만나 이렇게 부부의 영까지 맺을 수 있게 되었죠. 워낙 비슷한 것이 많기도 하고 남편 성격이 좋아서 대체적으로 결혼에 대해 만족감이 큰 편이에요. 그러나 결혼 후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결이 되지 않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바로 시어머니에 대한 일인데요. 시어머니는 자식이 남편 하나밖에 없어서 그런지 과도한 행동을 많이 하시거든요. 남편은 나이 30 넘은 다 큰 성인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아이 다루듯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주시려고 하세요. 그래서 저도 남편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었죠. 특히 며느리인 저는 더더욱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틈만 나면 전화를 해오시고 일주일에 두세 번씩은 저희 집에 꼭 찾아오시거든요. 제 지인들은 이런 저의 상황에 똑부러지게 대처해야지 안 그러면 평생 고생만 하게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시어머니에게 그러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보기도 하고 남편이랑 같이 화도 내보았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들은 척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역정만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와 몇 번이나 큰 다툼이 일어났던 적도 있었죠. 한 번은 저희 부부가 퇴근 후에 집에 들어갔는데 시어머니께서 허락도 없이 와 계시는 거예요. 게다가 온 방을 뒤집어 놓으셨는데 그 모습을 보고 저희 부부는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저희 집에는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어떻게 들어오긴. 니들이 하도 전화를 안 받길래 집들이 할 때 미리 챙겨놓은 비상카드키 찍고 들어왔다. 엄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허락도 없이 우리 집 비상카드키는 왜 들고 가? 아무리 아들 집이어도 이렇게 함부로 들어오면 안 되지. 그리고 왜 사람도 없는 집에 몰래 들어와서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는 거야? 대체 왜 이래? 그날 남편은 시어머니 행동에 화가 많이 난 듯 보였어요. 온통 집안이 울리도록 대체 왜 그러는 거냐고 큰 소리를 쳤죠. 저 또한 이런 문제는 확실하게 짚고 지나가야 할 것 같아서 시어머니에게 비상카드 키를 돌려주고 얼른 사과하시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으셨죠. 오히려 저에게 집안꼴이 이게 뭐냐면서 타박을 하시더군요. 너는 아무리 바깥 일을 한다고 해도 그렇지. 집안꼴이 이게 뭐니? 그리고 찬장에 인스턴트 음식이 가득 차 있던데 우리 아들한테 이런 인스턴트 음식만 먹이는 건 아니지? 그리고 옷장에 옷은 깔끔하게 다림질해서 넣어놔라. 어머니, 왜 주인도 없는 집에 마음대로 들어오셔서 이렇게 어질러 놓으세요? 아무리 아들 걱정 때문이라지만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요? 네가 살림을 똑부러지게 하면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러고 있겠니? 이딴 식으로 살림하다가는 지방 거덜나는 건 순식간이야. 이왕 얘기 나왔으니 말인데 너 생활비 통장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거냐? 체크 좀 해보게. 얼른 들어가서 통장 한번 가지고 와봐라. 시어머니는 사과는커녕 오히려 저에게 통장을 가지고 오라면서 난리를 치셨죠. 당연히 그 모습을 실시간으로 지켜본 남편은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짓이냐고 당장 돌아가시라면서 큰 소리를 쳤어요. 저 또한 생활비 통장을 왜 검사받아야 하는 거냐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방방 뛰었죠. 그러나 시어머니는 저희 두 사람이 발끈하는 모습을 보니 뭔가 수상하다면서 본인이 직접 통장을 찾아 확인해 봐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서랍을 뒤적거리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저와 남편은 곧장 안방으로 달려가 시어머니를 데리고 나왔죠. 그리고 나서 이게 무슨 짓이냐고 당장 돌아가시라며 문 밖으로 쫓아낸 후 현관문을 닫아버렸어요.
솔직히 당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고, 이게 어른한테 할 만한 행동이 아니라는 것쯤은 잘 알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신경은 조금 쓰였지만, 이런 식으로 강하게 나가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계속 비슷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았어요. 게다가 남편도 이런 시어머니를 자꾸 부담스러워했죠. 그래서 저희 부부는 일부러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단호하게 시어머니를 내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전혀 변하지 않더라고요. 일이 있던 그날 시어머니가 그냥 돌아가시는 것 같길래 저는 더 이상 문제가 생기지 않겠거니 생각했었죠. 그런데 다음날 회사에 출근을 했을 때 친정엄마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냥 안부 전화라 생각하고 별 생각 없이 받았는데 친정엄마는 무슨 일인지 화가 잔뜩 나 있었어요. 생전 자식들 앞에서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분인데 전화를 받자마자 씩씩거리니까 저는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가 싶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저는 친정엄마에게 무슨 일이냐며 대답을 재촉했어요. 그랬더니 친정엄마는 씩씩거리면서 시어머니 이야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네 시어머니는 대체 왜 저런다니? 예의도 없이 아침 일찍 전화해서 너 교육 좀 제대로 시켜보냈어야 한다고. 내가 청소일이나 하니까 그딴 식으로 자랐다면서 아주 난리를 치더라.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니가 엄마한테 전화해서 그런 얘기를 왜 해? 그러니까 말이야. 너 설마 네 시어머니한테 밉보이는 짓 했니? 그러지 않고서야 이렇게 새벽같이 전화해서 내 직업까지 운운하며 난리칠 이유가 없잖니. 저는 친정엄마의 전화를 받고 정말 황당했어요. 친정엄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시어머니가 해 뜨자마자 전화를 해서 속을 박박 긁어놓은 듯 하더라고요. 제가 가정교육이 안 되어서 내놓기 창피하다느니 친정엄마가 청소 일을 하는데 집안꼴이 개판이라느니 별의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늘어놓으면서 아주 난리를 쳤다고 했죠. 그러면서 친정엄마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난리를 칠까도 생각했지만 일단 제가 잘못한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 저에게 먼저 전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친정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너무 화가 났어요. 전날 일 때문에 시어머니도 서운한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해서 난리를 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만약 할 말이 있었다면 당사자인 저에게 전화를 해서 해결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저는 친정엄마와의 전화를 잘 마무리하고 곧장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보기로 했죠. 제 옆자리에 앉아있던 남편은 전화 내용을 듣고 나서 안절부절 못하며 본인이 해결을 해보겠다고 나섰지만 저는 그 말을 무시한 채 곧장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어제 일이 아무리 기분 나쁘셨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저희 엄마한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집에 몰래 들어와 난리를 치신 것도 모자라서 엄마한테 전화하셔서 그런 말씀까지.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맞는 말을 한 건데 왜 이렇게 발끈하니? 그리고 네 엄마도 좀 그렇다. 애도 아니고 전화 받자마자 쪼르르 너한테 달려가서 이런 거냐? 하여간 하는 짓이 꼭 그 엄마의 그 딸이라니까. 저는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냐면서 하나하나 따져댔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친정엄마가 저에게 쪼르르 달려가 일렀다고 못 배운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인가 보다 하면서 적반하장으로 행동했어요. 그러자 옆에서 통화 내용을 함께 듣고 있던 남편도 시어머니의 막무가내 태도에 화가 났나 봐요. 제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순식간에 빼앗아 들고는 시어머니에게 크게 한 소리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저녁에 집으로 갈 테니 할 말 있으면 그때 해보시라면서 전화를 끊었죠. 결국 그날 저와 남편은 퇴근 후 시어머니와 단판을 지으러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정말 어이가 없었던 것은 저희 두 사람이 시댁에 도착하자 시어머니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행동했다는 거예요. 아침에 있었던 일은 아예 머릿속에서 지운 것인지 무서울 정도로 활짝 웃으면서 남편을 반겼죠. 그 모습을 보면서
남편도 저도 어이가 없었어요. 하지만 일단 시어머니와 이야기를 하기 위해 찾아갔으니 시댁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남편은 자리에 앉자마자 친정엄마와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죠. 엄마, 정말로 장모님한테 전화해서 청소일한다고 무시하고 윤희가 가정교육 못 받았다는 이야기 했어? 그래, 했다. 니들 정말로 그거 따지자고 이 밤중에 여기까지 쫓아온 거냐?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없는 얘기 지어낸 것도 아닌데 뭐가 잘못됐다고 이 난리야? 엄마 대체 왜 그래? 사돈 사이에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그리고 청소일이 뭐 어떻다고 말끝마다 못 베어먹었다는 소리를 해. 엄마가 장모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늘어놓으면 나는 처가 식구들 앞에서 얼굴을 어떻게 들고 살라고 그래?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다음날 날 박는 대로 찾아가서 사과드리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저 또한 이번 일을 진심으로 사과하시면 모르는 척 넘기겠다고 했죠. 그러나 시어머니는 끝까지 본인은 잘못한 것이 없다면서 사과할 이유가 없다는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자 남편은 이대로는 답이 없다고 생각했나 봐요. 시어머니에게 사과하지 못하겠으면 아들과 인연을 끊을 각오도 하시라면서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부모와 연을 끊는 게 쉬울 것 같냐면서 비웃었죠. 그러나 남편은 정말이라고 끝까지 사과를 못하겠다고 우기면 시댁을 나가는 순간부터 시어머니와 연을 끊을 생각이라고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당연히 시어머니가 사과를 하겠다고 나올 줄 알았죠. 그러나 시어머니 고집이 보통 아니더라고요. 남편이 단호하게 행동하니까 오히려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으며 저에게 난리를 치는 거예요. 네가 우리 아들한테 부모랑 연 끊으라고 시켰냐? 그러지 않고서야 저 착한 애가 지 부모 버리겠다고 나올 리가 없지. 이래서 좋은 집안에서 교육 잘 받고 자란 애를 며느리로 들어야 하는 건데.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하지만 저도 저 사람이랑 생각이 똑같아요. 어머니께서 저희 엄마한테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곳에 발걸음하지 않을 겁니다. 너 지금 나 겁주는 거냐? 네가 그런다고 내가 네 엄마한테 달려가서 아이고 사돈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할 것 같아? 사과도 할 만한 사람한테 하는 거야. 시어머니는 끝까지 고개를 뻣뻣이 들고 저에게 친정아버지 없이 엄마 손에 자라서 그런가 많이 모자라다는 소리까지 했죠. 그 이야기에 남편은 눈이 뒤집혀서 본인은 뭐 아버지 옆에서 교육 잘 받으며 자랐냐고, 저와 처지가 똑같은데 왜 자꾸 그런 소리를 하는 거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시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기는 했어도 생전에 교수직으로 있었으니 저희 집안과는 수준이 많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와 남편의 결혼을 인정해줬으니 본인이 사과를 하지 않더라도 수준 떨어지는 친정엄마에게는 감지덕지라고 했죠. 그 말에 저도 남편도 화가 머리끝까지 나게 되었어요. 특히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크게 실망했다면서 인연을 끊겠다고 앞으로 보지 말자는 소리를 한 후에 제 손을 붙잡고 시댁을 나왔죠. 그 모습을 보던 시어머니는 그제서야 헐레벌떡 주차장까지 따라 나오더군요. 그러나 남편은 시어머니가 나오던 말던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이동했어요. 사실 저는 그날 시어머니가 사과를 하겠다는 말을 할 거고 이번 일은 조용히 지나가겠지 생각했었죠. 그런데 남편이 인연까지 끊겠다고 나오니까 괜히 눈치도 보이고 걱정이 되더라고요. 물론 저와 친정엄마를 보면서 수준이 떨어진다느니 가정교육을 못 받았다느니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났죠. 하지만 외동인 남편에게 식구라고는 시어머니뿐인데 괜히 저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아 마음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처음에는 남편이 그냥 시어머니에게 겁만 주려고 그런 소리를 했겠지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며칠간은 될 대로 되라 하면서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정말 마음을 굳게 먹은 것인지 시어머니에게서 오는 전화를 일체 받지 않았고 찾아와도 비상 카드키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집 도어락을 교체해버렸죠. 게다가 저에게도 시어머니에게서 오는 연락을 절대 받지 말라면서 강경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상황이 꽤 심각하다는 것을 느꼈고 남편에게 정말로 시어머니와 인연을 끊을 생각이냐며 따져 물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이 나이 먹고 언제까지 품 안의 자식으로 살 수는 없지 않겠냐며 진심이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참 생각이 많았죠. 저 또한 가능하다면 시어머니에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으면 하지만 남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부모와 생이별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인지 저는 괜히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게다가 시어머니의 전화는 매일같이 오는 상황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넋놓고 앉아있을 수만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조심스레 남편을 설득해보기 시작했죠. 여보, 이쯤 하면 됐으니까 우리 이제 어머니께 연락드리고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자. 이제 생각이 바뀌셨을 수도 있잖아. 생각이 바뀌었으면 진작 장모님께 사과받았다는 연락을 받았겠지. 아직까지 연락 한 통 없는 것을 보면 분명히 사과 안 한 거야. 그리고 나 정말 이번 기회에 엄마랑 인연 끊을 생각이니까 더 이상 그 문제로 왈가왈부하지 마. 남편은 저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시어머니와 인연을 끊겠다며 고집을 부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을 어찌해야 하나 싶어 참 막막했죠. 그렇게 약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더 흐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희 부부는 함께 점심 식사를 하자는 친정엄마의 연락을 받고 나서 회사 주변 음식점으로 찾아가게 되었죠. 저와 남편은 그냥 친정엄마가 지난번 일로 신경이 쓰여서 찾아왔구나 하고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친정엄마는 한창 식사를 하던 도중에 조심스레 저희 눈치를 보더니 지난번 일은 어떻게 되었냐고 묻더라고요. 그리고는 저희 부부가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전해주셨죠. 사실은 청소 의뢰가 들어와서 내일부터 니들 부부가 다니고 있는 회사 일을 맡아서 하게 되었어. 처음에는 비밀로 해야 하나 싶었는데 앞으로 오며 가며 자주 마주치게 될 텐데 미리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우리 회사 청소를 하게 됐다고? 잘 됐네. 회사가 크니까 일반 건물 청소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낫지. 나는 괜찮으니까 눈치 안 봐도 돼. 맞아요. 저희 회사 건물 크기가 큰 편이라 평소보다 힘은 드시겠지만 훨씬 안정적이고 좋죠. 그리고 종종 저희 부부랑 출퇴근도 같이 하시고 식사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친정엄마는 저희 부부 이야기에 이해해줘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지만 표정이 왠지 밝아 보이지만은 않았죠. 그래서 저는 또 다른 걱정거리를 가지고 계신 건 아닌가 싶어서 왜 그러냐고 몇 번이나 물었어요. 그랬더니 친정엄마는 약간 멈칫하시다가 조심스레 시어머니 이야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안 그래도 본인이 청소 일을 하는 것을 싫어하는데 나중에라도 저희 부부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을 알게 되면 난리가 나지 않겠냐면서요. 그러면서 미리 말씀을 드려야 하는 거 아닐까? 한참 고민하셨다는 이야기를 하셨죠. 그러자 친정엄마의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그 문제는 본인이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 일하셔도 괜찮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차피 시어머니가 회사에 찾아올 일도 없을 뿐더러 알게 된다 해도 무슨 권리로 왈가왈부하겠냐며 단호히 이야기를 했어요. 친정엄마는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약간 걱정이 되는 듯 보였지만 알겠다고 그럼 다음날부터 회사에 출근할 테니 저희 부부도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친정엄마는 다음날부터 본격적으로 저희 회사 청소 직원으로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전히 저희 부부는 시어머니와의 소통을 단절한 채 지냈죠. 시어머니는 처음에 하루가 멀다 하고 연락을 해오시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포기를 하신 건지
슬슬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렇게 약 2주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쯤 시어머니가 한계에 다다랐는지 무작정 회사에 찾아오셨고 로비에서 저에게 전화를 해오셨죠. 그래서 저와 남편은 연락을 받고 회사 로비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친정엄마가 로비에서 시어머니와 딱 마주친 듯 보였죠. 역시나 시어머니는 회사 건물을 청소하고 있는 친정엄마를 발견하더니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본 저희 두 사람은 급하게 다가가서 두 사람을 말리려고 했어요. 그러나 친정엄마가 다가가는 저희 부부의 모습을 보았는지 본인이 해결할 테니 가까이 오지 말라는 듯 손짓을 했죠. 그래서 저는 튀어나가려는 남편을 막아서며 일단 상황을 좀 지켜보자고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해도 해도 정말 너무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삿대질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청소용품을 뒤엎으며 막말까지 해댔죠.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당신 같은 사람이 취직한대? 우리 귀한 아들 쪽팔려서 어떻게 다니라고 이 회사에 끼어들어오냐고. 아니 사돈, 왜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저는 여기서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청소를 하려면 네 수준에 맞는 곳을 골라서 하라고. 누가 보기 전에 얼른 썩 꺼지지 못해? 시어머니는 회사 로비가 울리도록 큰 소리를 치더니 얼른 나가라면서 친정엄마를 밀쳤어요. 결국 친정엄마는 힘에 밀려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많이 당황했는지 이리저리 눈치를 살피면서 힘겹게 일어서려고 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저와 남편은 안 되겠다 싶어 급히 엄마 곁으로 달려가 일으키려고 했죠. 그런데 그때쯤 누군가 친정엄마 앞으로 다가가 일으켜주더니 고민 없이 시어머니의 뺨을 갈기는 거예요. 저희 부부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급히 시어머니와 친정엄마 앞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손을 올린 그 사람에게 누구신데 그러냐고 물었죠. 그러나 그 사람은 저희 두 사람의 말이 들리지 않는 것인지 시어머니에게 고함을 치며 크게 화를 내더군요. 당신은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네. 은혜를 갚아도 모자란데 감히 사돈 되시는 분께 이런 못된 짓을 해? 아니, 당신이 여긴 어떻게 시골에서 농사 지으면서 살고 있는 거 아니었어요? 아무래도 시어머니는 갑자기 다가와 뺨을 갈긴 남자와 아주 잘 알고 있는 사이인 듯 보였어요. 그리고 그 남자의 행색을 보더니 눈이 두 배로 커진 듯 했죠. 저와 남편은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어리둥절했어요. 곧이어 그 남자는 저희 친정엄마를 보면서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시어머니 대신 사과를 했죠. 그리고는 본인이 남편의 친아버지이자 은혜를 갚아야 할 사람이라고 하더니 잠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냐고 묻더라고요. 그 말에 남편도 저도 친정엄마도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특히 남편은 갑자기 나타난 친아버지 소식에 많이 혼란스러워했죠. 하지만 일단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먼저일 것 같아서 시아버지를 따라 나서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도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저희 뒤를 졸졸 쫓아왔죠. 그렇게 온 식구들은 시아버지의 안내를 받아 조용한 곳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니 남편이 2살 빼기가 되었을 때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이혼을 하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유는 시어머니가 돈과 명예 욕심이 너무 컸고 그로 인해 어떤 대학교 교수와 바람이 났기 때문이라고 했죠. 그렇게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와 헤어지게 되었고 집을 나와 지방에 내려가 살았다고 했어요. 시아버지는 친아버지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알리고 얼굴을 보며 살고 싶었지만 시어머니가 바람난 남자와 재혼을 하게 되면서 남편을 그 남자아이로 키우고 싶다고 부탁을 했다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난리를 쳤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니 억울하기는 해도 지방에서 힘들게 사는 본인 자식으로 있는 것보다는 교수인 그 남자 아들로 사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다는 생각에 눈물을 머금고 친자 입양을 해줬다고 했죠.
그렇게 시아버지는 남편이 잘 자라는지 뒤에서 지켜보기만 하며 조용히 살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방에서 소소하게 밀키트 사업을 시작했던 시아버지는 몇 년 전에 친한 형의 제안을 받고 서울로 올라와 일을 하게 되었다고 했죠. 그러면서 그때 본인에게 제안을 해준 사람이 바로 저희 부부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대표님이라고 했어요. 저희 회사 대표님은 시아버지와 젊었을 시절에 같이 일을 했던 사람이었고 종종 안부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냈다고 했죠. 그런데 대표님이 잠시 지방에 일이 있어 내려가셨다가 시아버지가 운영하는 공장에 방문하게 되었고 개발한 밀키트를 맛보게 되면서 좋은 제안을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큰 욕심도 없고 지방에서 소소하게 사업을 이어갈 생각으로 거절을 했는데 대표님의 설득으로 잠시 회사에 방문하게 되었다가 우연히 남편을 보게 되었다고 했죠. 그리고 공장에서 일할 거라 회사에 자주 방문하지는 않겠지만 가끔씩이라도 남편을 멀리서 지켜보고 싶은 마음에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시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크게 놀랄 수밖에 없었죠. 특히 남편은 적잖이 충격을 받았는지 시어머니에게 시아버지 말씀이 정말이냐고 따지듯 물었어요. 시어머니는 따로 대답을 하지는 않았지만 표정을 보니 시아버지 말씀이 정말인 듯 했죠. 그렇게 한참 동안 정적이 흐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 동안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친정엄마는 조심스레 시아버지에게 질문을 하게 되었죠. 저기, 아까 저한테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건 무슨 일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사돈을 만나뵌 적이 없는 것 같아서요. 아, 그게 안사돈께서 진영훈 형님의 아내분 되시죠? 사실은 제가 영훈 형님께 빚을 좀 진 게 있습니다. 저와 엄마는 친정아버지에게 빚을 졌다고 하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 남편이 돌쯤 지났을 때 수술을 해야 될 정도로 크게 아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시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한 직후라서 치료비가 없었다고 했죠. 병원에 사정을 해서 급히 입원을 시키기는 했는데 수술은 지불할 돈이 없으면 도와줄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혹시라도 남편이 잘못되기라도 할까봐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죠. 그런데 그때 시아버지의 사정을 우연히 알게 된 친정아버지가 선뜻 수술비를 도와주겠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당시 저희 오빠도 몸이 좋지 않아서 남편과 같은 병실에 입원하고 있었는데 병실에서 간호사와 시부모님이 나누는 대화 내용을 듣고 친정아버지가 도와주신 듯 했어요. 시아버지와 친정아버지는 그때 일을 계기로 형동생 하는 사이가 되었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빚을 갚겠다는 약속을 하셨다고 했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친정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시아버지는 장례식장에 조문을 오셔서 남아있는 가족들에게라도 꼭 못다한 빚을 갚겠다는 다짐을 하셨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시아버지는 친정엄마가 운영하고 있는 청소 업체를 알아내셨고 돈으로 빚을 갚으면 부담스러워할까봐 종종 주변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서 일거리를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와 남편이 부부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죠. 그리고 이번에 친정엄마가 저희 회사 청소 일을 맡아서 하게 된 것도 빚을 갚을 생각으로 큰 일거리를 만들어 드린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친정엄마가 일을 시작한 지 며칠 되지 않았을 때 시어머니가 이렇게 회사로 찾아와 난리를 치게 될 줄은 몰랐다고 했죠. 워낙 오래된 일이기도 하고 친정 식구들 얼굴은 잘 모르고 있었다고 해도 그 어렵다는 사돈에게 이런 식으로 행동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며 다시 한번 사과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그동안 진 마음의 빚을 갚고 싶었다면서 늦었지만 갚아도 되겠냐고 물으셨죠. 하지만 친정엄마는 마음만으로도 감사하다면서 그 제안을 거절하셨어요. 그리고 남편이 이제라도 친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하셨죠. 결국 시아버지는 친정엄마에게 명함을 하나 건네면서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일이 생기면 마다 않고 도울 테니 꼭 연락을 달라고 하신 후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남편은 그날 시어머니에게 크게 실망을 했던 것인지 이렇게 찾아오셔도 소용없다면서 인연 끊고 살자는 통보를 했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아차 싶었는지 뒤늦게 친정엄마와 제 다리를 붙들고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를 떼어낸 후 저와 친정엄마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친정엄마에게 시어머니 대신 고개 숙여 사과를 했죠. 그렇게 그날 이후로 저희 부부는 시어머니와 완전히 인연을 끊기로 했어요. 물론 시어머니는 몇 번이고 찾아와서 미안하다 이야기를 했지만 저희 부부와 친정엄마는 그 사과를 받아주지 않았죠. 그래서 그날로부터 3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희 부부는 시어머니와 완전히 연락을 끊은 채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잊을만 하면 찾아와 애절하게 매달리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가끔씩은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원래 뿌린 대로 거두는 게 아니겠어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사람은 쉽게 변하는 게 아니라고 하니 당분간은 모른 척 두고 보려고요. 이제 날씨가 점점 풀리려고 하는 것인지 많이 선선해진 것 같네요. 애청자님들, 제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들 환절기 건강 잘 챙기시고 행복한 9월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애청자님들, 오늘도 썰방 스튜디오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금방 새로운 사연 편지 들고 또 찾아오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저희 채널에 큰 도움이 되니 잊지 말고 많이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썰방 스튜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